필수예제 3번까지 기존에 사인부터 탄젠트까지 간단한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서도 뭐 똑같은 스타일의 그래프들이에요. 근데 기존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우리는 기본적인 모양부터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라고 한 거 일단 한번 구해놓고 합시다. 자, 1번 최대값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네요. 그 다음에 주기는 x의 개수를 보고 한다고 그랬죠? 0부터 2파이 사이에 그림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파이를 2로 나누니까 주기는 파이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최대값은 주의해야 될 건 어때요? y축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3 플러스 1, 4예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주기는요. 2분의 1개의 그림이 0부터 2파이 사이에 그려진 거니까 한 개의 그림은 0부터 4파이까지 그려지겠죠? 그리고 주기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얘기했죠. y는 뭐 코사인 a, 뭐 a, b, ax 이렇게 돼 있을 때 주기는 뭐라고 그랬어? 절대값 a분의 2파이라고 그랬잖아. 어떤 그래프 똑같아? 사인 ax 이것도 다 주기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죠? 단 y는 탄젠트 ax의 주기는 뭐였어요? 한 바퀴가 파이 안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림이.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 a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했거든. 그러니까 여기 주기는 4파이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젠트의 최대값은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최소값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된다? 3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주기는 3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는 어떤 규칙성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분석 가능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원래 이제 이 그래프는 먼저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y는 4분의 1 사인 2x를 그려야 되죠. 그죠? 그거를 얼마만큼 이동해야 돼? x축으로. 자, 이거 2로 묶어서 해석해야 돼요.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해야죠. 평행이동. 이해됐어? 좋아. 그 다음에 얘는 y는 3 코사인 2분의 1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분의 1로 묶어야죠. 그럼 x 마이너스 2파이가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만큼이에요? 2파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축으로 또 있어요. 그죠?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는 이거 3은 필요 없네. y는 2분의 1 탄젠트 3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자 3으로 묶어야죠. 그럼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그래프를 딱 이제 하나만 그리려고 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하나만 그리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럼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항상 한 사이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지 않은 한 사이클의 그림은 최대값과 최소값과 주기만 표현해주면 돼요. 그러면 주기가 파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런 상태의 최대값은 4분의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그래프가 6분의 파이만큼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6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라는 그래프를 조금 키워서 그리자면 결국은 시작을 6분의 파이부터 이 원점에서 시작했던 그래프를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진행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원래는 어때? 이 왼쪽 오른쪽의 그래프가 계속 진행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래프는 그 일부로 그려주는 거야. 그거의 일부분만 딱 그려서 계속 그 그림이 진행이 됩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그리지 않고 뭐 더 내려가게 그려주면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어디야? 원래 이 지점, 이 지점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2분의 파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그 지점들을 모두 6분의 파이만큼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부터 구해볼까? 이 점의 좌표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진행했으니까 얼마? 6분의 13파이가 되겠죠.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 씨. 6분의 7파이지. 파이잖아, 파이.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간 게 아니잖아.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점까지 찾아준다면 이 지점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여기 있는 지점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구할 때도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중점으로 구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6분의 8파이가 합이니까 2로 나누면 6분의 4파이. 그러니까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x절편 구해두면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리고 좀 더 친절하게 구하고 싶으면 어디도 구해? 이런 데도 구하는 거고. 그럼 이런 데도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하고 여기의 중점으로 찾으면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하고 여기의 중점으로 찾으면 되겠지. 계속해서 여기서 이게 몇이고 이게 몇이고 그걸 찾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꼭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지점 체크한 후에 먼저 그려놓고 여기가 이 좌표가 될 수밖에 없는 값들을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안 그리고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까지 표현하면 웬만큼 그린 거예요.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 대응하는 이런 값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값들이 모두 마이너스 4분의 1과 대응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는 방법 보셨죠? 알겠어요?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그나마 평행이동한 그래프 중에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그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래프는 올리거나 내려야 되니까 그럴 때는 X절편이 바뀌거든. 물론 이것도 X절편이 바뀌지. 그런데 X축으로 이동한 만큼만 바뀌면 되는데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이 그림을 Y축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점이 이 지점이 아니라 다른 지점이 생기겠죠. 그럼 그런 지점을 찾아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리기가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그게 2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뭐부터 그려? Y는 3 코사인 2분의 1x 마이너스 파이까지만 먼저 그려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2번 문제는 Y는 3 곱하기 코사인 2분의 1x 빼기 파이라는 그래프부터 먼저 그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Y는 3 코사인 2분의 1x의 그래프를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략적으로 조그마한 어떤 모양으로 생각해 보자면, 일단은 이동하기 전에 그래프는 분명히 코사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모양이란 말이야.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3 곱하기 코사인 2분의 1x가 돼야 돼. 이게 여러분이 가볍게 입력이 돼야 돼. 그런데 주기가 4파이죠. 이동하더라도 주기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 웨이브 그대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기가 4파이가 되니까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4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간은 얼마라는 거예요? 당연히 2파이라는 거고, 뭐 부분 다 찾을 수 있어. 여기는 얼마? 파이. 여기는 3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었겠죠. 이 그림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다? 2파이만큼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파이만큼 간 그림이면 여기 있는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꽤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하니까 절반이나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림까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렇게 되고 있는 그림이었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 지점까지 파이니까 여기가 여기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더 연장해서 그리자면 이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2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랑 정확하게 대칭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X축을 얼마만큼 이동했다고? 2파이만큼 이동했다고 확인했죠. 그러니까 X축으로 2파이만큼 이동한 그래프를 이제 조금 더 키워서 그려보자고. 그래서 2파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 있던 이 점이 여기에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한꺼번에 그리기 힘들면 부분씩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의 2배만큼 간격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또 내려가야겠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야겠죠? 이런 그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던 지점이 여기로 가서 표현이 됐는데 웨이브는 사이클이 4파이 주기였잖아. 지금 이 그림도 여기서 이렇게 간 거 여기까지도 4파이 주기 아니야? 여기도 4파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맞지? 기존의 그림으로 물론 여기 있던 이 점이 어디로 간 거야? 여기로 간 거야 지금. 여기가 지금 물론 당연히 2파이가 될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지점은 이 지점하고 대응해야겠죠. 한 주기는. 여기는 그러면 6파이가 되겠죠. 이런 그림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y는 3 곱하기 코사인 2분의 1x 마이너스 파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최대값, 최소값 표시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3. 물론 이 왼쪽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지. 알겠어? 자, 그러면 또 이 지점도 얘기해주면 여기랑 여기랑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랑 여기 중간이라는 거 알지? 그럼 여기가 파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실제의 그래프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뒤에 플러스 1이 붙은 그래프죠. 뒤에 플러스 1이 붙은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가 통째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가 통째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래프를 우리는 그려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Y축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그리기가 번거로워지는 거야. 자, 봐봐.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위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좌표축은 여기로 1만큼 내려오는 거지. 그럼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이 파이냐고. 여기서 봤던 이 점이 파인데 여기는 이 점이 파이냐고.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적으면 안 되는 거야. 파이라고. 이런 점을 적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적으면 안 되겠지. 아, 여기는 적어도 되네. 여기가 파이였고 여기는 3파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3파이인데 여기는 3파이라고 적을 수 없죠. 이 지점과 대응하는 게 3파이거든. 하지만 여기에서 내려오는 지점은 여전히 2파이죠. 어? 여기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이 라인은 제일 위에 꼭대기, 산 꼭대기 최대값을 가지는 지점. 여기는 여전히 2파이고 여기는 여전히 4파이 아닌가요? 그리고 대응하는 값은 이제 여기는 뭐라고 적으면 돼요? 마이너스 2라고 적어야겠죠? 1만큼 이동했잖아. 그리고 여기가 3이 되는 거. 3이 아니라 이제 3이 아니라 몇이에요? 4가 되겠죠? 응? 아니,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얘는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3도 이제 쓰면 안 되지. 제가 이게 지우기가 참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 알겠어 지금? 응? 이 지점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지금. 됐니? 그러니까 이 지점을 지금 내가 표시했니 안 했니? 안 했죠? 안 해도 괜찮다고. 응? 이런 특징적인 점을 찾아줬으면 된 거라고. 여기는 6파이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X절편의 위치가 기존에는 찍기가 편해. 어쩔 때?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그러나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기존의 X절편을 찍기 불편한 곳이 X절편은 다 바뀔 테니까. 근데 특징이 되는 부분은 뭐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지는 지점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이해됐니? 우리 교재에도 친절하게 그려줬으니까 그 그림도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고. 됐습니까? 자, 하나의 웨이브만 따져보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가 하나의 웨이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웨이브다 생각하셔도 되고, 아무튼 그 하나의 웨이브의 사이클은 4파이죠 지금.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래프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y는 2분의 1 탄젠트 3x 빼기 2분의 파이를 그려야 되는데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그래프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이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죠? 잠깐만, 이거 뭐야? 뭐로 적은 거야? 아, 6분의 파이라고 적었구나. 난 또 파이하고 6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다시 y는 2분의 1 탄젠트 3x의 그래프를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y는 2분의 1 탄젠트 3x 그래프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한 후에 6분의 파이만큼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물론 3x 빼기 6분의 파이의 점근선을 그려도 돼. 한 방에 그리는 걸 해볼게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거의 점근선 찾아야죠.
맞지? 이거의 정근선도 한번 확인해 볼까? 공부 삼아서. 그러면 그때 정근선 쓸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3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때 아무튼 정근선이니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x는 3분의 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이 그래프의 정근선인 거야. 이게 정근선. 그런데 이제 한 방에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탄젠트 함수, 이동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y는 2분의 1의 탄젠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고쳐서 적을 수 있죠.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한 이동한 그래프라면 얘의 점근선은 뭐가 되겠어? 점근선은 3x 빼기 2분의 파이는 이렇게 적을 거라고. 그리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를 이항하면 3x는 n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죠. n파이 플러스 파이니까 사실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야. 왜? 이 n파이가 파이까지 다 설명해 주는 거지. n이 정수니까. 그러니까 x는 3분의 n파이라고 적는 게 점근선 이야기하기가 편한 거지. 이 식을 그냥 3으로 띵 나눠서 3분의 n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런 거 무의미한 거야. 3분의 n파이로 다 점근선이 설명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점근선만 확인하고 그 안에다가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약간 우리 교재랑 비슷하게 그린다면 점근선을, 자, 여기에 x는 제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적었어. 왜? n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도 되니까. 그럼 n이 0이면 n이 0인 건 아니죠. 그죠? 지금 여기는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3분의 파이 되겠죠? 아이고. 여기가 이해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겠다. 약간 아니? 얘는 정근선이 되는데 여기도 정근선인데 그러면 그림이 너무 더러운데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n이 마이너스 1이면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정근선이죠. 맞죠? n이 0이면 x는 0이 되거든.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3분의 n파이 다시. n이 0이면 이것도 정근선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그림을 너무 촘촘하게 그려야 되니까 제가 좌표축 다시 그려드릴게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좀 널찍하게 정근선을 했구나. 자, 한 이쯤 정근선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겠네. 자, n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n이 0이면 여기도 점근선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x는 0이 점근선이야. 그 다음에 n이 3분의 파이면 여기가 x 이퀄 3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되고 3분의 2 파이가 점근선이니까 자, 여기도 점근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수직 방향으로 그어진 선은 모두 점근선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탄젠트를 그려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안 됐어? 그리고 아까 주기 기억해봐 여러분. 주기는 3분의 파이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근선 하나 안에 그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렇게 탄젠트 함수를 그려야 되는. 여기 중간에 딱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거 붙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중간에서 만나고 이렇게 또 올라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지고 중간에서 만난 후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도 뭐 점근선 있다면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점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랑 여기의 중점이죠? 여기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지.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여기가 x 이퀄 3분의 2파이가 되거든.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겠지. 찾을 수 있겠죠? 이해되셔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주면 이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이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야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풀 때도 도움을 많이 받고 사실 삼각방정식은 웬만하면 제가 그래프 그리지 않고 풀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삼각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야 꼼꼼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이런 그래프 이동시켜야 하니까 그리기가 번거로운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 뒤로 넘어가는 단원에서는 되도록이면 기본적인 모양을 가지고 풀게끔 해줄 거야. 그 말은 다 원래 모양 있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모양처럼 그린 후에 풀이를 할 거야. 치환해서 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한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 공부를 마스터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프 공부가 끝나는 거야. 왜? 기본형을 배우면 그 기본형을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까지 공부하는 게 그래프 그리기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X축 또는 Y축 또는 X축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 특히 주기도 바뀌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도 바뀌고 하는 그래프까지 모두 그려봤기 때문에 그래프 공부가 끝난 거야. 그 말은 뭐냐? 이제 미정계수가 등장한다는 거야. 다음 페이지. 자, 기본적인 이런 미정계수 찾는 건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볼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그러면 원래 이렇게 이동하는 건 X 대신 뭐 대입이죠? X-2 대입이죠. 그 다음 이건 Y 대신 뭐 대입이에요? Y-2 대입이죠. 있는 그대로 여기를 이용해서 식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Y-2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2x 더하기 1에다가 x 대신에 대입을 하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있죠. 이해됐습니까?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했다 계산. 사인 2x니까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괄호 안에서 적어줄까?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하자면 y는 2분의 1 붙여주고 사인 2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겠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A는 몇이고? 2. B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 C는 몇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합은 뭐야? 0이죠? 됐어? 안 됐어? 쉽잖아. 자, 그 다음 fx는 a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p분의 x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주기가 파이, f 3분의 파이는 2. 자, 일단 여러분 이 모양을 볼 때 우리가 기존에 뭔가 그 주기 확인하고 했던 모양과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x의 개수가 음수가 있잖아. 그지? 그 음수를 바꿔봐. 음수를 바꾸라는 얘기는 음각 공식을 써보라는 얘기야. 즉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야. fx는 a 코사인, 자 중괄호 묶어주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p분의 1x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붙은 이런 거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뭐라고 불렀죠? 코사인 세타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필요가 없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fx는 a 코사인 자 p분의 1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b라는 함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 후에 풀어보는 게 편해요. 이해돼요? 안 바꾸고는 못 풀어요? 아니 풀어요. 안 바꿔도. 자,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나왔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 최소값이야. 그러면 지금 최소값은 이 식에서 최소값은 말할 수가 있어요. A하고 P의 부호가 양수라고 제시가 돼 있거든.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A가 붙을 때 이쪽이 A가 될 때 이쪽에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A가 될 때 최소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차피 코사인 값은 아무리 커도 1,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이라고 했는데 자 x의 개수가 p분의 1이라면 0부터 2파이까지 그림이 p분의 1개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주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주기는 절대값 x의 개수분의 2파이로 해결했죠. 코사인의 그래프는. 그러니까 p는 양수니까 절대값 기호는 무의미하고 2p파이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P는 바로 나와요. 2분의 1. 자, 그 다음 F 3분의 파이가 2, 즉 하나의 좌표를 알려줬네. 그러면 F 3분의 파이를 계산해 봐야지. 자, 3분의 파이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 자, 그러면 A 곱하기 코사인 P는 알고 있잖아. 그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더하기 B가 지금 2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거든? 그렇잖아.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인데, 한 번 더 적지 뭐. 자, 그럼 A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플러스 B가 2인데, 또 음각공식을 써요. 그럼 또 이 마이너스는 필요 없죠? 이해되셔요? 그럼 A 코사인, 6분의 5파이인데 잘못 적었네요. 자, 그럼 이거 뭐라고 적으면 돼? A 코사인 6분의 5파이 플러스 B는 2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 자, 그럼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1사분면의 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건 각변환 공식 써야지.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몇 사분면의 뭐? 2사분면의 6분의 파이죠.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2사분면의 6분의 파이니까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 30도짜리잖아.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a 플러스 b가 2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1번, 여기 있는 이 식이 2번이라고 하면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풀어야 하겠죠. 이해됩니까? 잠깐만요. 뭐야? 3분의 파이 대입해야 되는데? 아니, 3분의 파이 맞는데? 뭘 계산 잘못한 거지? 계산 잘못했다. 여기 다 망쳤네. 여기부터 틀렸네. 왜 틀렸는지 알아? 6분의 파이가 아니잖아. 아이씨, P가 2가 아니라 2분의 1인데. 봐요. P가 2분의 1이면 P분의 1은 2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fx가 a 코사인 2x 마이너스 파이예요. 응? 맞니? 맞아, 안 맞아? 맞지? 뒤에 더하기 b. 뭐 말을 해? 안 맞으면 조용히 있지 말고. 아니, 괜히 시간 소모하잖아. 다시. fx는 뭐라고요? p분의 1은 2니까 a 코사인 2x 빼기 파이 플러스 b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f 3분의 파이죠? 이걸 한 번 더 변형해도 되는데 그냥 각변환 공식에 넣어도 되는데 그냥 하는 거야. 자, 3분의 파이를 넣으면 3분의 2파이 빼기 파이잖아. 그럼 3분의 파이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a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b. 그럼 음각 공식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a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b고 그게 2라는 뜻이죠. f 3분의 파이가 2니까. 쟤 좀 어떻게 좀 해봐. 계속 인사하고 난리야 진짜. 어떻게 하려고. 자,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a 플러스 b가 2라는 거니까, 자, 아까 1번이라고 표기한 식과 2번이라고 이제 표기한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마이너스 2번을 해보자고. 1번 빼기 2번을 하면 b가 소거되죠? 자, b가 소거되면 마이너스 2분의 3a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a는 2가 되겠죠. a가 2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b는 1이네요. 자, 최종적으로는 a 플러스 b 플러스 p를 물어봤으니까 2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3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2분의 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하다 보면 함수값을 찾아 나갈 때 기본적으로 각변환 공식 써야 된다 그 말이야. 필요하면. 됐습니까? 자, 그래프 공부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이동했을 때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에 대한 그런 문제풀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까지 해야 되냐면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까지 해야 돼. 자, 우리 교재 일단 다시 앞으로 가서 142쪽을 펴 두시고요. 142쪽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수학 1에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 그거 복습 좀 먼저 합시다. y는 자 fx의 절대값이 있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거든. 그럼 이런 그래프를 원래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절대값은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 거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f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y는 f-x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직접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니까 y축 대칭이 되고 있단 말이야. x랑 x의 부호가 바뀌고 있는 그래프니까 y축 대칭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아예 이것만 그려서 생각하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요령은 방법은 어떻게 해라. 응? 방법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린 후에 그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축 대칭 이동을 하면 된다? y축 대칭 이동을 해서 그리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수1에서 배울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fx의 절대값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fx가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구간을 굳이 나누지 않고 이거는 fx가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이 fx의 함수값이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로 바꾸는 거잖아, 절대값이.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y는 fx를 그리기는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뭐야? 얘는 일부만 그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다 그리는 거야. 그린 후 x축 아래를 뭐 하라고 그랬어? x축 아래에 그려진 부분은 함수값이 음수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접어 올리라고 했죠. 접어 올린다는 뜻은 뭐야? x축 대칭 이동한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와 관련된 그래프가 주로 삼각함수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함수의 모양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2학년 미적분까지는 공부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모양은 언제나 항상 어떤 특징이 벌어져? y는 f 절대값 x는 우함수가 돼요.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절대값 기호가 있기 때문에 똑같죠? 알았어?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6개를 배워요. 그 6개를 교재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먼저 간단한 그래프 갖고 얘기를 해보고 할까요? 자, 그리고 교재 보고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y는 sin x의 그래프부터 합시다. y는 sin x의 그래프부터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y는 sin x는 자, 하나의 그림만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공부했죠. 우리가 2파이까지. 이게 y는 sin x야. 그런데 지금 이제 y는 자, 이렇게 절대값이 붙은 sin x 두 종류를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두 종류. 그러면 이 그래프가 y는 sin x인데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와 이거를 그려야 하는데, 자, 이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그릴 거야? 아니면 뭐 순서대로 그려볼까? 너 일어나서 수업 들어.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 물 한 잔 컵에다 들고 와. 도대체 뭐 하고 왔길래 그냥? 아니면 또 좀 일찍 와가지고. 너 지금 밥 바로 먹고 왔어? 그러니까 졸린가 보지? 계속 그냥 인사하고 난리야. 그냥 인사도 옆으로 했다가 앞으로 했다가. 그리고 쟤는 정신 차려서 쓰네. 졸리니까 쓰겠지.
아이고 이제서야 얘기하냐? 니 거 뽑아놨어. 이따 줄게. 이제 생각났나 보지? 어디다 뽑아놨지? 어디 있어? 저 종이 한 장 딱 떠있지? 그걸 들어서 지연이 갖다 줘. 이제 생각났나 봐, 쟤. 자,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 공부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지? 전체 다 그리라고 그랬지? 전체 다 그려야 되니까 전체 다 그려져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접어 올리니까 이 부분이 접어 올려질 거 아니야, 이게, 그지?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되는 거야. 이 그림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야. 여기는 2파이가 되고 여기 파이겠지. 물론 여기 그리면 이쪽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오고 있는 형태도 좀 알아둘. 얘네 이쪽도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쪽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겠죠? 아유, 취소가 안 되냐. 자, 이런 식으로 왔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이 위쪽에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접어 올려서. 이해되세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아, 중요해. 왜냐면 이거 가지고서도 주기 같은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값 몇이야? 여기는 최대값 몇이었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죠? 주기는 뭐였어요? 2파이였죠. 그런데 여기는 최대값 얼마야? 1이죠. 최소값 얼마예요? 0이죠. 그 다음에 주기는 바뀌어. 이게 하나의 주기잖아, 이제. 주기가 줄어. 응? 얘는 이 그림 하나의 웨이브가 반복되는 거고,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게 반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거야.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자, sin x의 절대값 그래프라는 거야. 그러면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이냐? 이건 당연히 이건 우함수가 된다는 거야. 이건 무슨 함수가 된다고? 무조건 우함수. 원래 sin x 함수 그래프는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이건 기함수라고 그랬죠. 원점 대칭이 되는 기함수였잖아. 그런데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잘 봐봐. 왜? sin 절대값 x나 sin 절대값 마이너스 x는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함수라고. 우함수니까 y축 대칭이 되는 건데, 자, 그리는 건 뭐 똑같이 해봅시다. 어디 그리라고 그랬지? 어디 그리라고 했니? 이런 그래프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어떻게 했니? x가 0 이상인 쪽을 그린 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쪽만 그리는 거야 일단. 그러면 x가 0 이상인 쪽은 sin x잖아.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갈 거 아니에요? 뭐 계속해서 그려 나가면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야. 맞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y축 대칭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여러분이 팔로 웨이브를 대칭적으로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충 비슷하게 그리자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양쪽으로 뭐 데칼코마니가 되는 모양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건 최대값 얼마일까? 1. 최소값 얼마일까? 마이너스 1. 주기 얼마일까? 주기는 없어요. 주기는 뭐라고 그랬어? 똑같은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되는데 반복돼서 오다가 여기서 삥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주기를 말할 수 없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사인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거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x가 아니라 2x가 있다 하더라도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야. 이런 지점만 달라지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가지고 해봅시다. y는 절대값 코사인 x의 그래프와, 자, y는 코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하나만 그리면 돼, 사실은. 자, 일단 코사인 x의 그래프는 기본적인 모양이 뭡니까? 자, 0,1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왜 이래? 0,1에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하나의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계속 간다 생각해 보자고. 물론 여기는 이렇게 가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이클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얼마? 2파이겠지? 아, 여기가 파이겠지? 여기가 2파일 거 아니야.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이해되셔요? 이게 지금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야. 그럼 우리 일단은 전체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y는 절대값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지? 이 그래프를 다 그리고 아래 거 접어 올리라고 그랬잖아. 맞냐? 그럼 이 그래프 그리고 아래 거 다 접어 올리면 어떻게 그려지겠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고 여기는 똑같아. 그런데 이 아래 게 올라와서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간격은 똑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려진 간격은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가 파이였던 부분이 여기가 파이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여기 2파이였던 부분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그대로.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주기가, 잘 봐봐, 이런 게 하나의 주기야, 이런 게 하나의 주기, 이런 게 하나의 주기.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주기니까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아니겠냐, 그지? 그러니까 자, 최대값 구해봐. 얼마? 1. 최소값 구해봐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죠. 주기 줄었죠. 그지? 주기가 있죠. 위에서 엠보싱 뿅뿅 올록볼록이 아니라 볼록볼록 이렇게만 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안 그려도 돼요. 왜냐하면 코사인 절대값 x는 코사인 마이너스 x의 절대값 붙은 거랑 당연히 같겠죠. 그런데 이거는 코사인 x랑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 왜? 코사인 x도 코사인 x라고 읽으면 되고 코사인 여기에 마이너스가 오더라도 코사인 x가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x냐 음수냐, x가 음수여도 상관이 없잖아. 똑같아지잖아. 왜? 코사인 x 자체가 y 이퀄 코사인 x 자체가 무슨 함수이므로, 이거 우함수 된다고 했었잖아 아까. 우함수이므로 y는 코사인 절대값 x도 똑같은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게 뭐 최대값 최소값 한번 적자면 주기도 그대로 2파이를 유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설명했어. 그 다음 세 번째 탄젠트 얘기해야겠지. 한 페이지 넘어가 버렸는데 잠깐만요. 언제 끝나나 벌써 보는 거야? 섭섭하네. 자,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y는 절대값 탄젠트 x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공부할 텐데, 일단 y는 탄젠트 x 그래프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럼 y는 탄젠트 x 그래프는 점근선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파이 간격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이렇게 점근선부터 그려두자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파이만큼 떨어져야지. 주기가 파이니까 이 정도 떨어졌다고 하자고. 그럼 이제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원점하고 만나고 또 원점에서 이렇게 원점 대칭이 되는 그림이 되겠죠. 얘도 여기 중간 지점까지 올라가서 x축하고 만난 후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럼 얘는 이제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더 그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죠. 중간 지점까지. 이런 그림이 지금 y는 탄젠트 x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기만 얘기하자면 주기가 뭐가 돼? 파이가 된다는 거지. 점근선도 얘기해 볼까? 점근선 그냥 됐고, 점근선. 그래서 주기는 파이가 됐죠. 이해되셔요? 그리고 이건 뭐 원점 대칭이라고 그랬죠. 원래 탄젠트 함수 배웠잖아.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가 y는 탄젠트 x하고 y는 사인 x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그래프를 참고해서 그려봅시다. 자, y는 탄젠트 절대값 탄젠트 x. 그러면 아래쪽에 내려간 부분을 접어 올리니까 제가 지우기 전에 얘를 내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얘도 여기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래쪽에 온 게. 그러니까 얘랑 대칭적인 모양이 돼야 돼요. 이따 이제 교재에 그려져 있는 걸 한번 참고하도록 합시다. 그럼 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만나요, 전부 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의 주기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얘는 무슨 대칭이었지? 원점 대칭이었는데 이 그래프가 여기는 지금 뭐가 되지? 여기 이렇게 똑같이 그려질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Y축 대칭이 되는 거야. 여기다 적어야겠다. Y축 대칭, 즉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얘는 특이하게도 전체의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도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됐죠?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도 그려야겠죠. 그러면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것도 뭐 이렇게. 자, 이제 y는 탄젠트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어느 쪽만 그리라고 했지? 오른쪽만 그리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그리고 대칭 이동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그려져? 얘를 보고 반대쪽에 이렇게 거꾸로 그려야 돼. 지금 여기다가 점근선이 있다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지? 그럼 얘도 그리면 이제 이쪽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건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그죠? 하지만 대칭성은 있죠. 얘를 기준으로 포개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Y축 대칭이 돼요. 우함수가 되겠죠, 그럼. 지금 6개의 그래프를 공부했거든? 6개의 그래프를 공부했는데 뭔가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없어. 나도 안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프를 직접 여러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끝나. 그러니까 지금 주기가 바뀌거나 주기가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 대칭성이 바뀌거나 이런 함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6가지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그려두고 보여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를 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인 x에 대한 거, 코사인 x에 대한 거, 탄젠트 x에 대한 거 그래프를 다 그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주기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원래 함수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y는 f 절대값 x 그래프와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이제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그래프 공부가 얼추 끝나는데 관련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죠. 149쪽으로 갑니다. 자, 함수 y는 2sin x의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먼저 y는 2sin x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지? 그럼 y는 2sin x의 그래프가 어려운 거 없잖아. 좌표축 그리고 sin x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리고 늘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늘려줬다 생각하고 위로 조금씩 더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그래프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2파이로 끝나겠죠. 여기가 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 그래프를 자 전체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죠. 이해되세요? 그럼 전체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니까 주기까지 판단해야 되니까 좀 널찍하게 생각해 보자고. 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겠지. 자 그러면 전체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 접어 올렸으니까 이쪽에서도 이렇게 됐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얘는 원래 있었던 부분이고 아래에 있었던 게 또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 파이. 여기는 2파이. 그럼 여기는 얼마? 0.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 이런 식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2가 되겠지?
최소값은 얼마?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주기는 얼마? 줄었겠죠. 그죠? 얘 주기가 2파이였지만 얘 주기는 파이로 줄었죠. 지금 이거 하나만 딱 세워주면 되잖아. 그래프 공부야. 다음 두 번째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자, fx는 절대값 sin ax 플러스 b의 최대값이 5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 a가 몇인지는 지금 몰라요. 하지만 sin ax가 한번 생각해봐. sin ax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자면 sin ax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a가 지금 양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게 y는 sin ax라고 한다면 y는 sin ax의 그래프는 주기가 a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a분의 2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 절대값을 붙였어. 절대값을 이렇게 이것만. 왜? 이거는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잖아. 위로 그냥 올려주기만 한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아래에 있는 게 접어 올려져서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 주기가 하나 더 줄죠. 그러면 여기 주기는 여기가 지금 a분의 2파이가 될 테니까 여기는 a분의 파이겠죠. 그러니까 주기는 a분의 파이라고 읽어주면 되는데 그게 지금 3분의 파이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가 3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일단 됐지? 그러면 쉬워져 문제가. 자, 이제 fx는 절대값 sin 3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건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돼. 왜? 최대값이 얼마라고 그랬지? 5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3이잖아. 아니, sin 3x는 최대값이 1이잖아. 최소값은 원래는 마이너스 1이었지만 절대값 붙이면 0이 최소값이 되겠지. 그 정도는 상상 가능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값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최대값은 1이고 뒤에 b가 붙은 게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5이기 때문에 b는 4. 그러면 a 플러스 b는 7. 자, 이 그래프 안 그린 이유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 다음 항상 그래프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은 뭡니까?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걸 분석해서 식을 알아내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줬는데 보니까 이렇게 딱 이 x축이 이 그래프의 정중앙을 관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어떤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움직인 걸 거야. 근데 충분히 예측 가능해.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이잖아? 그러면 제일 지금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면 위에서 아래까지 지금 간격이 4잖아요. 4. 그러니까 원래는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그래프에서 시작했다는 거야. 그걸 아래쪽으로 한 칸 끌어내렸다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또 앞에 있는 이 A가 최대값에 영향을 주죠. 그죠? 맞니? 그러면 이동 전의 함수에서 Y는 A 코사인 BX-C라는 그래프에서는 최대값이 몇이었겠냐고. 이걸 반대로 다시 복원하면 되잖아. 2였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였겠죠? 그러니까 A는 지금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몇임을 알아야 돼요? 2라는 걸 알아야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좀 더 알아둔 거는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x-c-1 이렇게 만든 거야. 앞에 있는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고 이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 그래프의 원래의 최대값, 최소값이 몇이었고 이동하기 전에 y축 방향으로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했을지가 보이니까 그것까지 조사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x의 개수 b는 뭐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기에 영향을 주니까 이거는 주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주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기존에 만약에 이렇게 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주기 판단을 할 때 보통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읽었죠.
그런데 이게 이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x절편을 읽어주는 게 불편해져.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마치 그 예전에 중학교 때 기가 시간이나 이럴 때 나사산, 산과 산 사이의 거리, 골과 골 사이의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주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주기라는 거야. 맞지? 그 사이클 하나만 반복되는 간격만 알아내면 되니까. 그러면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4파이까지 보니까 주기는 파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코사인 함수에서 코사인 bx에서 주기 판단하는 방법은 뭐지? 0부터 2파이까지 주기가 그림이 b개만큼 그려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로 나눠야 주기가 되죠. b분의 2파이가 되겠죠. b가 양수니까 절대값 안 붙였어요. 자, 그게 얼마다? 파이다. 그러므로 b는 얼마다? 2. 됐니?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식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을 하나씩 숫자를 대입해 보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2x 빼기 c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c는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이동한 거 아니야 사실은. 어디를 보고 판단하면 좋을까? 원래 기존의 그래프가 코사인 bx였겠지. 코사인 bx는 분명히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였을 거야. 그런데 이게 y축 방향으로까지 이동했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럴 때는 뭐해? 아니 여기 수많은 함수값 있지 않아? 그치? 수많은 함수값이 있는데 뭘 고민해? 대입해버려. 그냥 계산하기 편한 거 아무거나. 그럼 뭘 대입할까? 3분의 파이 1대 1인 거 있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 콤마 1을 대입해서 딱 나머지 남아있는 미지수 c의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대입해 봅니다. 1은 2 코사인 3분의 2파이 빼기 c가 빼기 1이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자, 그럼 1을 넘겨주면 2가 되고, 그럼 2로 나누면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c가 몇이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됐지? 됐니? 자, 그 다음은 사실은 이거 풀 때 여러분 나중에 이런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삼각방정식이야. 삼각방정식인데 이 코사인의 기본적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1이 되는 지점이 여기만 있니? 여기도 있지. 여기 2파이거든? 1이 되는 지점이 또 있지. 이렇게 내려와서 또 저기 2파이 뒤에 또 나오기 4파이 있겠지. 또 여기 마이너스 2파이 있겠지. 이렇게. 이해되니? 주기가 2파이니까 원래 코사인 자체가 이거 전체로 보면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그래프를 보고 주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게 네모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코사인 네모의 그래프는 코사인 x처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파이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2파이가 될 수도 있고 4파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다고. 그래서 출제자는 c의 범위를 주는 거지. 응? c가 하나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3분의 2파이 빼기 c는 딱 봐도 0이 돼야겠네. 아니 0이 되면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c가 아니네 그럼.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지금 0 되면 돼 안 돼? 여기가 c는 뭐가 돼야 돼 그러면? 3분의 2파이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돼야 되는지 계산해 봐야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마이너스 2파이가 된다고 해볼까? 그러면 c는 음수죠. 그럼 c가 얼마일 때 3분의 파이가 돼? 아니 0이 돼 여기가. 아니 뭐야 이게? c 얼마야 그러면? 나 대입 제대로 했니? 3분의 파이 콤마 1.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3분의 2파이 빼기 c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마이너스 c 붙으니까 여러분 헷갈리니까 잠시 제가 바꿔서 음각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드릴게요. 그럼 이게 코사인 c 빼기 3분의 2파이라고 적어도 되죠. 그죠?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이 계산하기 편할 거야. 왜? c 빼기 3분의 2파이가 마이너스 4파이도 되고 마이너스 2파이도 되고 0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점점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점점점 하다가 마이너스 4파이도 되고 마이너스 2파이도 되고 0도 되고 그 다음에 2파이도 되고 4파이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C는 여기 이거를 3분의 2파이를 이항해서 계산을 했을 때 등장하는 값을 읽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알겠슈? 그럼 C가 뭐였지 아까? 아 0부터 파이까지였구나. 내가 무슨 착각을 한 거야. 그러면 그냥 얘랑 계산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C는 3분의 2파이죠. 아까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해됐습니까? 어? 아 이거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네. 잠깐만. 그냥 이거 지울게. 그러니까 이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뭐가 되거나 이런 점 마이너스 2파이나 0, 2파이 점점점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C는 0부터 파이 사이니까 C는 3분의 2파이가 되죠. C는 3분의 2파이.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를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A, B, C, D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A는 몇이었냐면 A는 2였어요. B는 몇이었냐면 2였죠. C는 3분의 2파이고 D는 몇이었죠?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8파이. 됐습니까? 확인 체크 한 문제 더 풀어드릴게요. 확인 체크 문제 중에 여러분이 한번 187번 한번 해보실래요? 187번은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고 여러분이 답을 다 맞추면 저는 188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음, 187번은 뭐 A, B, C 구하라는 얘기죠. C만 여러분이 조금 잘 구하면 되는 거야. C만. A하고 B는 쉬워. 최대값, 최소값 관련해서 A 찾고, 그 다음에 주기 관련해서 B 찾고, C는 이제 뭐 적당한 함수값 확인하면서 찾고. 근데 뭐 거의 다 보이네요, 지금. 그것도 주기가 쉽기 때문에 찾기가 좀 더 쉬워요. 다 했습니까? 자, 봅시다. 일단 그래프를 먼저 봅시다. 그래프를 보면 산에서 산까지 보이죠, 그죠? 꼭대기에서 꼭대기, 그지? 최대값 가지는 지점, 최대값 가지는 이게 하나의 웨이브죠. 그러면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3파이니까 주기는 2파이예요. 맞지? 그러니까 B는 1이죠. 그 다음에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3이죠. 그러니까 이제 C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너무 잘 보이지 않아, 이거? 원래 여기서 시작하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였는데 얘가 꼭지점이 아니라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 6분의 파이 콤마 3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6분의 파이만큼 이동했겠지. 문제에서 6분의 파이가 그 범위에 딱 적당하고. 그러니까 y는 3 코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188번을 보자면 얘는 어때? 최대값, 최소값의 절대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지. 얼마만큼? 원래 2하고 마이너스 1을 가졌겠죠. 2하고 마이너스 1을 가졌으니까 a가 양수면 a는 2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원래 최대값이 이 사인이 붙어있는 부분에서가 2가 나와야 될 텐데 최대값이 3이 나왔으니까 d는 플러스 1이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b를 구해야 되는데 이 b는 뭐야? 주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를 확인하는 부분이 여기 있네요. 얘는 밑바닥에서 밑바닥까지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럼 주기가 얼마예요, 지금? 주기는 파이예요. 주기가 파이니까 b는 2가 돼야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일단 자, 적어 봅시다. y는 2 곱하기 사인 2x 플러스 c 플러스 1까지 완성한 거야. 이제 우리는 c만 구하면 돼. c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지금은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뭐 대입하기가 좋아? 0,3. 그러니까 0,3을 대입하면 3은 2 사인 c 플러스 1이니까 사인 c는 몇이 나와야 되냐면 1 넘어간 2니까 1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원래 사인 c는 1.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사인 함수의 그래프잖아. y는 사인 x. 그지? 그럼 1이 되는 부분은 여기거든.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2파이일 테니까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원래는. 여기 2파이가 있으면 여기 2파이 다음에 여기에도 있고 2파이 전에 여기에도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값은 사실은 왜 이렇게 해주냐면 나중에 삼각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2파이 작은 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죠. 그죠? 근데 앞에도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 드릴게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2파이만큼 더 떨어진 이 지점도 있으니까 2분의 5파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C는 조건 이걸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조건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C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A, B, C, D를 구하면 A는 지금 아까 2였고 B는 2였고 C는 여기 2분의 파이 알아냈고 그 다음에 D는 플러스 1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2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프 대충 그래프 설명이 다 끝났어요.